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양이 아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현재 시각은 12월 7일 월요일 오후 8시 51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올렸던 시간이 12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뉴스를 제가 정리를 했었는데 좀 일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근데 뉴스는 계속 체크를 하고 이제 영상만 못 만들었던 거라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뉴스들은 없어서 하나하나 그냥 훑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WBTC 수요가 급감했다. WBTC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블로그에도 올라온 글인데 랩트 비트코인 비슷한 걸로 뭐 렌 BTC 같은 것도 있고 예, 트론에서 묶어두는 TBTC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인넷 위에 있는 랩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메인넷이 다른데 어, 이더 이더리움화된 비트코인을 WBTC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마 WBTC가 줄어든다는 거는 WBTC와 BTC는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수익을 차익을 실현을 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급감되는 게 차익 실현 중이 아닐까라는 그런 글이 하나 있었네요. 이거는 스팀잇의 호재라고 하는데 사실 크게 막 변동이 됐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요게 간단하게 보면 그거예요. 스팀잇의 글을 쓰면 이제 트론이 이제 저스틴이 스팀을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트론까지 추가로 글을 쓰면 보상으로 준다. 스팀 파워도 주고 트론까지 준다. 그 내용은 이렇게 글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분 글을 돈의 김, 던김인가 뭐라고 읽어야 되지? 던김께서 작성해 주신 글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호재인지 아닌지는 각각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팀 이색 글을 쓰면 스팀 파워와 트론을 보상으로 준다. 요게 간단한 요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스팀잇의 글을 상당히 오랜 기간 써왔었는데 안 쓰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소식이 하나 있어서 하나 좀 올려드렸고요. 요거는 맨날 그 업비트랑 빗썸이 싸우면 이런 그림을 코인크레더블에서 가지고 오는데 간단한 건 이랬습니다. 옵저버와 오르비 체인을 빗썸이 상장한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 얘기예요. 사실 지난주 얘기인데 오늘도 비슷한 사건이 있긴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우지는 않았고 일단 옵저버와 빗썸을 갑자기 상장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옵저버가 업비트에 BTC 마켓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상장했다고 딱 해버리니까 업비트에서 바로 원상을 때려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싸웠다. 근데 옵저버 재단에서도 빗썸이 언제 상장할지 모른다 뭐 그런 공지를 올리기도 했으니까 좀 업비트랑 빗썸이 코인 상장에 대해서 싸우는 모습으로 좀 보였던 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됐고 투자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뭐 언제나든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2.0 최신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냥 어디 들어가면은 아마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체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아마 이 글에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면 이더리움 2.0 로드맵을 변경된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됐고 이게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운트국스가 15일이니까 지금 일주일 정도 후에 또 배상 계획안 제출 기한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15일 날 되면 또 미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15일까지 기간이고 또 미뤄질 여부는 좀 지나야 이제 확인이 되겠죠. 요거는 뭐냐면은 코인마켓캡에서 점수를 매겨요. 그 다른 거 점수가 있긴 있었는데 웹 트래픽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이낸스가 1000점 만점에 1000점이었거든요. 근데 거래소 중에 바이낸스가 거래소 평점을 매겼는데 바이낸스가 10점 만점에 9.9점입니다. 일단은 그거를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지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빗썸이 8.2
글로벌 6에 올랐고 코인원이 7.7, 코빗이 6.6, 업비트가 5.9점이다. 일단은 점수상으로는 업비트가 제일 4위네요. 4대 거래소 기준으로 치면 빗썸이 1위고 코인원, 코빗, 업비트 5.9점. 뭐 일단은 바이낸스가 10점 만점에 9.9점이라는 점. 예. 후오비 글로벌이 9.3점, 코인베이스가 8.9점 이 정도 된다고.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점수 매겨가지고 뭐 우리가 안 쓸 것도 아니고 쓰는 거래소면 그냥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중요한디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거래소 코인들의 퍼포먼스 성적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많이 올랐나 하는데 바이낸스 코인이 100%, 비트코인 기준으로 치면은 연초부터 한 170%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기준으로 막 거래소들의 코인의 변동폭을 한번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코인도 사실 너무 많아서 지금도 예,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 못 알아들어요, 저도. 네. 그리고 이거는 밑에 기사랑 같이 볼 건데 독일 전통 독일은행이 내년에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짧아요. 뭐 어느 중형은행에서 출시를 한다고 했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등 주요 암호화폐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다. 예, 요것도 뒤에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이게 그 S&P 글로벌 계열사 다우존스 인디시즈에서 2021년부터 암호화폐 지수도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수가 과연 어디 쓰이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수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 보는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저는 사실 금융 쪽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S&P는 들어본 것 같아요. 다우존스도 들어본 것 같고. 예. 그래서 생각보다 큰 업체에서 암호화폐 지수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정말 조금씩 주류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아요.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제공 업체. 여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진 않지만 거의 전 세계 1위급을 보유하는 음원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직급을 구한다고 하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CBDC 등을 연구하게 될 그런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도 결제하는 서비스에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추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미디어는 향후 스포티파이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뭐 한다고 안 좋거나 그런 건 없을 거니 사실은 페이팔에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점점 법제화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좋은 내용, 굿 뉴스. 요거는 제가 이거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두 번이나 비슷한 기사가 올랐어요. 이오스 메인에서 전날이어서 두 번이나 빈블록이 대량 발생했다. 원인 불명이다. 그러고 나서 현재 지금 시간까지도 원인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원인 불명의 상태로 빈블록들이 나왔다. 빈블록이 나왔다는 의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인데 하나도 트랜잭션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왜냐면 이오스 블록 생성 시간이 워낙 짧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간 또 36분 동안이나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것도 제가 추가로 뉴스가 올라오면 팔로우업 해갖고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그래픽으로 좀 나타내길 좋아하는데 S&P 다우존스 지수에서 크립토 인덱스를 포함한다. 내년부터 나올 거라는 그런 글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요일 뉴스를 지났고요. 요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서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디파이 코인들인데 잠재적으로 일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 리스팅 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적어 놓은 겁니다. 뭐 디파이라고 해서 모든 디파이가 다 있지는 않고 거래소에 바이낸스 상장되는 것 중에서 뭐 스케일까지 들어가 있구나. 스케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런 게 체크가 돼 있는데 국내 거래소는 생각보다 빗썸은 없네요. 코인원도 없고 업비트만 컴파운드랑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돼요. 사실 이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소들이 다 디파이 코인을 상장한다 그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6개의 코인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누사이퍼, 커브, 렌, WBTC, TBTC. TBTC는 설명을 안 했지만 트론 BTC, 그럼 트론으로 랩핑된 비트코인, 그리고 디파이머니, 와이파이 2까지 커스터디에서 제공을 한다. 이거는 제가 기사를 읽어봤는데 ISMS를 제가 여러 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ISMS가 정보통신 보안 인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 보안을 다루는 업체에서 얼마나 보안 사항을 잘 유지를 하고 지키고 있느냐, 요걸 기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면 그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은행에서도 실제로 안 받은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은행한테 우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등록되기 위해서 ISMS랑 그리고 은행에서 실명계좌 2개를 받아야 되는데,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이 ISMS가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거예요. 11개 은행에서 5개 카드사가 ISMS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인증 없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ISMS 인증을 요구한 사항이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뭐 쭉 보면은 이렇게 정리된 글이 있죠. 없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들 은행권에서 주는 걸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실제로. 아무튼 이런 기사도 좀 재밌는 게 나와서. 근데 ISMS, 그러니까 거래소들이랑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들은 아마 다 받았을 겁니다. 제가 하나씩 나열을 못해도 기본적으로는 다 받았고, 이거는 뭐 이상한 기사예요. 사실 OKX CEO가 6개월 내에 거래소 월렛을 주소를 공개하겠다, 뭐 OKX 월렛이 테더 수량이 급감을 했다는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 실제와 매우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갑 주소를 체크한 거라서 테더가 빠져난 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웃긴 것 같아요. OKX CEO가 왜 6개월 내 거래소 주소를 공개를 합니까? 내일 공개하면 안 되나? 내일? 사실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거래소 지갑 주소야 뭐 옮기면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데, 6개월에는 기간을 줬다는 게 참 웃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지갑 바로 공개하면 되는 거지 무슨 6개월이나 걸린다고? 네. 그리고 스파크 에어드랍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이 뒤에도 좀 나오긴 하는데, 코인베이스도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다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에어드랍을 주는 데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부분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거래소들은 그 가상사 자산 사업자 연합인가? 거기랑 금융청의 이제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케이가 나야 에어드랍도 받을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보면은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까지 안 한다고 했었던 거 제외하면은 진짜 정말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날짜가 12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 스냅챗 예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핫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램 같은 경우도 에어드랍 형태로 그 닉변을 한죠. 닉변. 네. 신발을 교체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 이거 그거요. 그 제가 이틀 전에 리브라가 DM으로 바뀌었다, 그런 소식을 전달했는데, 로고는 똑같네. DM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게 백서입니다. 화이트 페이퍼. 영어로 돼 있어서 뭐 읽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요런 DM에 관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드렸고, 뭐 이 부분 요약된 게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고 완벽한 법적 규제의 결제 시스템, 선택적 참여가 가능하지만 핵심 경제적 속성 유지, KYC가 돼야 된다. 그리고 리브라 리저브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안. 결론은 뭐 법 잘 지키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토큰뷰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가 여기입니다. 출처. 디파이 코인들의 잠재적, 이거 또 비슷한 내용이네. 아까랑 좀 다른 건 한데, 100만 2,500만 달러 미만의 디파이 코인들, 아까는 좀 약간 상위권 코인들이고, 요거는 이제 좀 순위가 낮은, 시총이 낮은 애들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네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없죠. 시총 낮은 애는. 이벤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리플 12월 12일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나머지 이벤트들도 쭉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거 그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살짝 막
10% 정도 활짝 왔었습니다. 갑자기 그 이유를 좀 찾다가 보니까 이게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그 사토시 비전이 상폐가 되었잖아요. 근데 상장한다는 루머가 돌은 거예요. 잠깐 잠깐 루머가 돌아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솟구쳤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루머인 걸로 일단은. 페이스북 DM TPS가 초당 6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내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천만 달러 규모의 BTC를 추가 매집했다. 여기도 주 사업 분야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목이 13조 원 자산을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 너의 정체는 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저도 계속 소개를 드리지만 간단하게 암호화폐 투자 신탁회사 그레이스케일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나서 돌려준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한 형태로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좀 더 깊게 알아보시려면 조인디 영상이랑 그리고 요 글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빗에 관한 소식인데 코인빗이 시세 조작 의혹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래서 여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코인빗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뭐 운 좋게 이벤트로 수익을 올리신 분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업계에 따르면은 최모 회장 등 운영진을 사전자 기록 조작, 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결론은 지켜봐야 알겠죠. 요게 조금 제가 공부할 거리가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더리움 EIP 1559 EIP는 이더리움 개선 제한입니다. 이더리움도 프로그램이라서 계속 개선 제한을 하는 제한이 올라오는데 순서가 이제 올라온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게 1559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뒤에다 이제 해독주스님께서 쓰신 블로그를 좀 참고를 했고 뉴스 기사를 좀 포함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1559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가끔씩 엄청나게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고 막히는 상태가 지연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가스비를 많이 낸 사람만 우선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낮게 낸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되면 내 트랜잭션은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인데 이거 EIP 1559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수수료를 제공을 해서 소각을 시키고 팁에 대한 부분을 채굴할 때 주고 그래서 이 블럭을 좀 유연하게 수수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미를 합니다. 설명을 보면 소각 메커니즘과 함께 고정 수수료를 도입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제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유동적으로 좀 써가지고 네트워크가 많이 밀리지 않게 하는 그런 제한입니다. 이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채굴자들한테는 약간은 불리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1559에 대해서는 저도 아마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추후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제가 링크도 달아놨는데 해독주스님 아이디를 사용한 해독주스님께서 이더리움 새로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1559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놓으신 글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에어드랍 플레이어 네트워크의 스파크를 지원한다는 공지가 올라왔고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하다. 이거 처음에는 코인베이스도 상장 에어드랍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니까 빗썸이 뭐 매각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제목만 볼게요. 제드 맥클럽이 하루 만에 2,950만 리플을 판매했다. 이건 직업 추적하니까 다 가능한 거죠. 타로피님의 칼럼입니다. 지금 거래소들에서 경쟁적으로 아까도 봤다시피 오르비 체인이랑 그 하나 상장을 할 때 약간 싸움 형식으로 했던 게 좀 나와 있는데 그 약간 특산품이라고 해서 거래소에서만 펌핑이 되는 그런 약간 거래소들의 행태를 비꼬는 듯한
그런 칼럼입니다. 물론 칼럼은 언제나 그렇듯 읽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이런 타로피님께서 쓰신 글도 뭐 펌핑 같은 빗선과 업비트의 펌핑 같은 얘기를 분석을 좀 해놓으신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한 글입니다. 영탁님께서 잘 정리를 하시는 고제 정리글 이번 주에 이렇게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에서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여러 가지 병목 현상도 좀 제거를 하고 근데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굴자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채굴자들의 이탈이 좀 우려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59가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 이게 통과가 되려고 많은 논의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추후에 블로그에도 올라갈 거니까 그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중국 선전에 이어 수저우에서도 대규모 DCP, DCP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중국판을 DCP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뭐 중국이야 뭐 이런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거의 상용화 단계에 내년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을 또 해보고 가상자산 거래소도 은행도 실명 계좌 발급 기준이 혼란스럽다라는 글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좀 그때 그 웨비나를 통해 가지고 나온 게 정부에서 좀 기준을 만들어서 은행한테 좀 통보를 해줘라 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런 답이 나왔었잖아요. 사실 은행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기준을 맞춰서 발급을 해줘 버리면 은행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쉽사리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스럽다 이런 의미가 은행에서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정부가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그렇진 않네요. 역시나 별로 빗썸에서 리플을 팔아치웠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틀 만에 5,900만 리플을 매도했다.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죠? OTC로 하나? 거래소도 뿌리나? 어마어마한 리플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7년까지는 매도량을 제한합니다. 이 사람이 90억 개를 가지고 있고 올해 20억 개만 매도가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어마어마한 양을 매도를 하겠죠. 이때까지 판 걸로 봐선 내년도 매도할 것 같네요. 느낌상. 누가 사는지 모르겠으나 야 90억 개 리플을 받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그냥 얼마를 더 팔아야 속이 시원하냐? 크립토들의 오늘 비트코인이 이번 세대의 메가트렌드라는 그런 제목이었고 나머지 추가 소식들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짚고 넘어가 있는데 저스트랜드라고 트론 쪽 계열에서 이거 뭐라고 해야지? 분산 탈중앙화 대출 시스템 저스트랜드가 출시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를 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트론 가격이나 뭐 저스트나 크게 가격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스트랜드. 한번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이렇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